예,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이제 법정 갱신, 자동 갱신 또는 뭐 자동 연장 이런 소리를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 소리가 없었다. 자, 묵시적으로 갱신 다시 연장됐다는 소리가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우리 임차인만 위한 법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년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한 집이 없으면 그냥 2년 살겠다. 라고 해서 눌러 앉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사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3개월 만에 나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2년 안에서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소멸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임대인은 3개월 만에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3개월은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 라고 해서 이제 3개월입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은 또 1개월도 있지만은 거기는 민법, 여기는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보호를 먼저 받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도 자,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 대출을 좀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퇴거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지금 이제 바뀐 게 이렇게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기 6개월에서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 쪽입니다. 자, 임대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뭐 성질은 급해갖고 그냥 한 10개월 남았는데 나가라 이런 소리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앞에 와가지고 뭐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1개월도 안 남았는데 나가라 이미 늦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 쪽에서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차인도 나가겠다. 언제까지요?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서로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도 나가라 소리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 없고 좀 이따 이제 보면 아주 문장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제 임차인은 나간다. 저 보증금 주세요. 나간다는 통보가 서로 없었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이제 불안정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연장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20년 9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으로. 이거 뭐 초일 계산 않고 그냥 편하게 22년 9월 10일까지 2년으로 연장됐을 때입니다. 서로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이다 보니까 여기는 1개월이 적용됩니다. 요 1개월, 2개월 때문에 막 인터넷도 잘못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1개월 전까지니까 바로 8월 9일 전까지 그리고 또 초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10일 그게 아니라 8월 9일 전에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임대인 쪽에서는 6개월에서 그 다음에 1개월 사이니까 3월 9일 그리고 8월 9일 사이에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차인은 8월 9일 전까지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근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가 없게 되면은 2년이나 그 다음에 3개월 우리 임차인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살겠다. 그리고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 3개월 만에 나가겠다. 자, 싼 집이 나왔으니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예를 들어봤는데요. 자, 2020년 12월 10일 전에 계약. 그러면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1개월. 그리고 자, 2020년 12월 10일 그러면 후니까 여기 해당될 겁니다. 2개월 전. 그래서 이제 한번 요 날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개월 전까지니까 12월 자 그러면 5일이니까 11월 4일 전까지는 통보가 있어야 되고요. 주인은 또 3개월 3월 4일에서 그 다음에 11월 6개월 전이니까 그게입니다. 4일 사이에 나가라. 그리고 올려달라는 통보가 없었을 때 그러면 2년 연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는 2개월 전까지는 통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12월 그 다음에 10일 후에 계약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3월 14일에서 그 다음에 자, 2달 전이니까
10월 14일 전에 서로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 통보가 없었습니다. 주인도 나가라는 소리 없고 임차인도 나간다는 소리가 없었을 때 우리 법조문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법조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좀 계약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12월 10일 전 그러면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개월 전까지 또 임차인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입니다. 임대인도 아무 소리 없고 임차인도 아무 소리 없고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복잡할 겁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인데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나오죠. 무슨 3번이나 않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소리가 아무 소리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나가라 소리도 없고 갱신 거절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런 소리입니다. 임차인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랬을 때 2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인정해주는 최단기간. 근데 조심하실 게 차임을 2번을 연체를 했다는 겁니다. 2번 쌓였다는 소리입니다. 지불했으면 괜찮을 건데 3월에도 안 내고 또 5월에도 또 안 내고 이랬을 때 4월에 냈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묵시적 행실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월세도 제대로 안 주는데 뭐하러 임차인을 보호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임차인만 정말 신났습니다. 언제든지 임차인만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보셨습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도 기회를 좀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례가 정말 여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말 나한테도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을 계약했을 때입니다. 인터넷에도 잘못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도 6개월에서 1개월 또는 이제 2개월 사이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나가라는 소리도 없고 우리 임차인도 2개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12월 10일 전에 계약은 1개월이라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 소리, 아무 통보가 없었을 때 1년 계약을 했을 때입니다. 2년이 아니라 그러면 1년으로 더 연장된다고 볼까요? 최단기간 2년을 채울까요? 아니면은 1년에서 다시 묵시적 갱신돼서 2년으로 연장되면은 3년으로 가겠냐 이겁니다. 근데 보통 2번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입니다. 1년에서 1년 더 연장된 걸로 봐서 최단기간 2년을 채울 거냐. 그리고 2년에서 다시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 4년으로 연장될 거냐. 아니면은 1년에서 그 다음에 바로 묵시적 갱신 적용돼서 3년으로 연장될 거냐 그입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을까요? 판례는 1번이 맞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판례 번호까지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에서 다시 묵시적 행신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단기간 2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은 2년으로 늘어난다. 중간에 나가려면은 임차인을 구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도 모두 임차인 쪽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5%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니다. 조건 변경 없습니다. 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 요 이제 없다가 맞는 소리니까 여기도 한번 꼭 정리를 잘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꼭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1번이 맞으니까 정말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내용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조건 변경 없다. 아무 소리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장. 그래서 증액해 줄 필요가 여기는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도 한번 조심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됐을 때 연장 계약서는 다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느냐. 아까 조건 변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억이면 1억 그대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0이면 그 조건 그대로.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연장 계약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금도 그대로, 보증금도 그대로
이기 때문에 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쓸 필요 없다. 자, 뭐 써야 된다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자, 쓸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새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다. 빠른 확정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계약서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 4번 보실까요? 자, 2년이 안 됐습니다. 나갈 경우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자, 먼저 처음 계약 기간을 어겼을 때 그것도 꼭 3개월입니다. 중개보수 꼭 적용 한번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판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중개보수는 자, 왜냐하면 이제 처음 기간을 지켜줬으니까 여기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통 나가보면 실무 쪽에서는 막 임차인이 낸다고 하는데 소설 쓰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자, 임차인 아주 연맥이라고 하는 거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기간 지켜줬고 더 살아줬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해지해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우리 임대인 쪽에서 내는 거지 임차인 쪽에서 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모르게 되면은 돈만 많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애매하면 꼭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은 꼭 활용을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